파나마의 역사가 진짜 운하의 역사네요. 운하 역사예요. 운하 때문에 만들어진 나라지. 만약에 운하 포기 도저히 못하겠어 라고 그랬으면 글쎄요. 지금 콜롬비아 땅일 가능성이 높던지 아니면은 뭐 다른 형태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파나마 운하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결국. 그래서 미국에 보면 파나마 운하와 관련된 책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심지어 뭐 건설 기계 모델 번호를 추적해가지고 누가 만들었는지에 관한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황열병과 관련된 이런 것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세계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랑스러운 몇 가지가 있어요. 파나마 운하, 그 다음에 명왕성, 라이트 형제 항공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미국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그게 있어요? 그렇죠. 파나마 운하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파나마 파고 있습니다. 그렇죠. 파나마나. 네, 파나마인지 한번 역사도 한번 파보도록 하죠. 네. 일단 파나마의 역사는 운하의 역사다. 그렇죠. 그러니까 파나마라는 지역이 이제 세상에 알려진 거는 뭐 대항해 시대 이후겠죠.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 카리브해 쭉 와서 뭐 북미, 남미 지역을 쭉 탐험을 하다 보니까 야, 태평양으로 나가는 좀 간단한 길 없을까?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빠른 1534년 16세기에 1534년 우리 이제 훈민정음 아직 안 만들어질 때죠. 1534년에 스페인 이제 국왕이 이제 명령을 내려요. 야, 여기가 제일 너희들이 갖고 온 자료를 보니까 되게 좁은 것 같은데 여기 지나갈 수 있겠냐? 안 되지. 한번 좀 확인해 봐라.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뭔가 여기에다가 뚫어보면 좋겠다 라는 이제 꿈들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근데 뭐 당연히 정프로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안 됐고.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 200년쯤 지난 18세기 1788년에 유명한 분이시죠. 이 토마스 제퍼슨. 미국. 이 양반이 이제 여기 운하 파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힘든데요. 막 배가 지나다니면 넓게 파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야기한 게 어떻게든 파기만 해. 그러면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면 지가 알아서 넓어지는 거 아니야? 그걸 왜 사람이 다 하려고 그래? 자연의 힘을 빌려. 일단 길만 뚫어놓으면 되겠다. 근데 이제 현지가 얼마나 이제 험난한 곳인지 모르고 이제 지도만 이렇게 보면 여기 뚫으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대서양, 태평양을 연결하는 정말 매력적인 노선이니까 다들 침만 꿀떡꿀떡 삼켰는데 문제는 이제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대규모 사업을 이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견적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이제 후반쯤 되면 이제 견적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이 전 세계적으로 참 잊혀진 버블이 많은데 보통 우리가 경제에서 버블, 뭐 투기의 역사 뭐 이런 거 보면은 튤립 이야기 제일 많이 나오죠. 뭐 그다음에 가까이 오면은 뭐 IT 뭐 버블이 있었고. 근데 그런 거와 맞먹는 버블이 운하 버블이 있었어요. 운하 뚫으면 돈 낸다. 그렇죠. 그래서 18세기 후반서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이제 유럽과 미국 지역에 이제 운하 건설 붐이 불었습니다. 시작이 이제 1767년 이제 영국이에요. 영국이 이제 듀크 브리지워터 운하라는 것들을 이제 45km 노선에 팝니다. 우리가 영국 가 보시면 곳곳에 운하들이 많잖아요. 그런가요? 조그만한 이제 이렇게 저기 뭐지? 배도 다니네, 운하네. 옛날부터 얘네들이 많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다 이제 사람들이 돈 벌려고 이제 판 겁니다. 운하를 파니까 돈을 받잖아요. 앉아서 돈 버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막 물동량이 몰리니까 이 듀크 브리지 워터가 이제 맨체스터 뭐 이런 이제 산업 중심지랑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투자금을 한 2년 만에 다 회수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운하가 돈이 된다. 이거다.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이제 1,500km 이상의 운하가 이제 영국 곳곳에 이제 깔립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되게 이런 버블이 많아요. 운하 버블 했다가 그다음에 철도 버블 했다가 그래서 영국 철도가 지금 엉망진창인 이유가 계획을 안 세워요. 버블 때문에 막 재고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기 돈 될 것 같아. 누가 A라는 노선을 깔아. 그럼 나도 옆에다가 바로 B라는 노선을 깔어. 나도 C라는 노선을 깔어. 여기는 막 노선이 중복이 돼가지고 출혈 경쟁을 하는데 저쪽에는 노선이 없어.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거는 자유경쟁으로 놔둘 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어떻든 간에 뚫어보니까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거죠. 공사비 1km 뚫는데 얼마. 수익 돈은 사업 구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영국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미국도 이제 저 5대5 125라고 있죠. 미국에 125부터 이제 뉴욕의 허드슨강까지 연결하는 이제 1위 운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길이가 580km예요. 그래요?
근데 이 이리 운하가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발전, 초반 발전에 아주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죠. 왜냐면 이제 물동량을 이제 대도시로 쉽게 실어넣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예,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변화를 갖고 왔는데 네. 미국도 한 5,300km 이상의 이제 운하를 뚫어봅니다. 아, 많이 뚫었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다 영국 사람들 데리고 와서 네네. 이제 하면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제 뚫으면 돼. 돈 얼마 드는지 견적도 우리 뽑을 수 있어.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미국이 야 그러면 이제 드디어 뚫어보자. 네. 라고 그래서 1846년에 미국이 뉴 그라나다라는 나라, 지금은 없어진 나라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콜롬비아하고 이제 파나마가 묶여진 나라가 뉴 그라나다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라리노 비들락이라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미국 네. 정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 그라나다 정부하고 이게 뭐냐면은 이 파나마 이 지역 누가 봐도 여기는 문화 뚫기 좋은 지역이니까 요 파나마 지역에 대해서 미국이 요 지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군대를 보낼 수도 있는 권리 이런 거 보장해 달라.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로 조약을 체결한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벌써부터 이제 팔 꺾은 거죠 이제.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일단 굳은자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차근차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2년 후에 이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이요? 1848년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대규모 금광이 발견되는 거죠. 캘리포니아. 예. 아, 그래서 서부로 이제 가야 되는군요. 그렇죠. 서부로 가야 되는데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가려고 그러면 로키 산맥도 건너야 되고 중서부 지역의 대평원도 지나야 되고 인디안 공격도 받아야 되고 가다가 이제 데스밸리도 지나야 되고 네. 너무 위험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차라리 배로 가면 안 돼? 막혀 있잖아. 아. 근데 야 그래도 저 파나마만 어떻게 넘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미국 기선 업체들이 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뉴욕에서 출발해서 파나마까지 갑니다. 그다음에 알아서 건너세요. 반대편에 건너시면 아, 거기서 또 거기서 배가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 배를 타고 캘리포니아까지 가세요. 그러면 한 40일 정도 걸리는데 네. 이게 그 당시로선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었어요. 안전하게. 예, 안전하고. 예.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80km만 뭐 어떻게 뭐 기차 그렇죠. 났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어떻든 간에 그러면 운하는 아직까지 견적이 잘 안 나오는데 여기 이 정도 80km 정도는 철도로 한번 놔볼까? 그러네. 예. 그래서 1850년에 이제 미국이 파나마 철도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이제 완공을 시켜요. 네. 사실 파나마 운하가 만들어진 거는 이 철도 때문에 가능했었어요. 아, 철도로 각종 공사장비 그렇죠. 사람들을 또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아니고 철도가 이제 핵심이었는데 중장비 이런 거 다 레일 위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 파나마 철도가 나란히 이제 가는 거죠, 보면은. 철도를 이제 5년 만에 개통을 하고 나니까 사실 인명피해도 되게 많고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들었지만 해보고 나니까 할만하네. 네. 우리가 이제 노선은 다 뚫었어. 요 옆에다 뚫으면 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 미국 의회에서 여러 차례 이제 조사단을 보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철도는 이렇게 단선으로 요만큼 뚫으면 되는데 네. 배는 이제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파야 되니까 그렇긴 하죠. 예, 이게 할 수 있을까? 못 하겠어. 당시만 해도 아직 미국이 이제 강대국이 초강대국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 역량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 네네네. 그러면 이제 초강대국 어떻게 보면 첨단 기술의 강국이 등장을 하죠. 영국? 프랑스. 프랑스? 예. 아, 프랑스가 강국이죠. 강국이죠. 그러니까 예. 지금도 사실 프랑스가 못하는 거 없어요. 다 해요. 아, 그런가요? 예, 좀 비싸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이제 나폴레옹 이제 몰락 이후에 정치적으로 되게 혼란을 겪었지만 19세기 후반에는 또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최고의 국가였죠. 예술이면 예술, 뭐 음악이면 음악, 과학이면 과학. 네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그러면 이제 형님이 나서 주지라고 해서 나섭니다. 그래서 1878년에 이제 프랑스가 네. 이제 본인 국가 이름으로 나서기는 좀 민망했는지 국제운하협회라는 이 협회 명의로 콜롬비아 정부랑 우리가 파나마 운하를 만들겠소. 라고 이제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년 후인 1881년에 이 수에즈 운하의 영웅 드 레셉스가 파나마에 등장을 합니다. 아, 수에즈 운하를 뚫었던 그 사람이 그렇죠. 파나마까지 가서 네, 해봤으니까. 그렇죠. 드 레셉스는 정말 유럽 대륙 최고의 당시 영웅이었거든요. 이거 다 불가능하다는 일이었는데 네네. 이분은 이제 외교관이기도 하고 상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독특한 면이 있었는데 수에즈 운하를 누구도 불가능하다는 걸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도 역시 잘할 거야. 라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돈이 몰립니다. 네. 그래서 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온 프랑스 사람들한테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죠. 투자하세요, 투자하세요. 주식도 판매하고. 제가 해봤잖아요. 예, 내가 수에즈 운하 뚫어보니까 네. 운하라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 그냥 쭉 뚫어. 그러면 다 물이 섞이면 알아서 다 맞춰서 그냥 가. 그 수평 운하, 수에즈처럼 네. 가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사람들 그 삽질만 시키면 돼. 그렇죠. 네.
근데 막상 삽질을 해보니까 네. 이게 사막에서 삽질하는 거와 달리 네. 정글에서 삽질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정글도 아니고 밑에는 암이고 암이? 암반. 삽이 안 들어가는구나. 네, 그냥 암반 어마어마한 암반이고 그것도 이게 다 정글이라서 평균 줄 알았더니 다 까보니까 산인 거예요. 그러면 산을 까야 되잖아요. 지금. 사막 모래랑은 차원이 다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생각했을 때 수에즈 스타일로 준비를 했다가 와놓으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수에즈 운하 때는 사람이 이제 물이 부족하고 덥고 일사병 걸려서 이게 사람이 문제지 사실 질병에 걸릴 거는 그게 없었거든요. 건조하니까. 뭐 그렇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정글이잖아요. 정글이다 보니까 이제 황열병, 말라리아, 독거미. 예.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픽픽 쓰러집니다. 기껏 사람들을 데려다 놓으면은 뭐 하루에 한 200명씩 한 달에 200명씩 막 사망하는 거, 200명, 300명씩. 그리고 이제 뭐 병에 쓰러지든지 아니면 이제 산을 깎아서 막 가다 보니까 사태가 나는 거죠. 집중호 우기 때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이제 안 해놓고. 그런 비를 맞아본 적이 없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랩스가 이제 사람으로 하는 거는 포기. 그래서 이제 전기기관을 이용한 이제 대규모 이제 크레인, 굴착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네. 그래서 프랑스의 과학기술력으로 뭔가 승부를 보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프랑스처럼 기후 좋고 괜찮은 지역에서 잘 작동하던 장비들이 이 정글에 오니까 다들 말을 안 듣고.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떨어지겠죠. 금방 바닥 나죠. 그런데 이제 이 운하 주식회사가 프랑스 국민들한테 사기를 칩니다. 잘 되고 진도가 있다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잘 되고 있다. 진도 공정표에 맞춰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다시 한번 주식 공모 증자합니다. 증자. 네, 지난번에 못 하셨던 분들 참여하세요. 결국은 드러난 거죠. 1899년에 이제 파산을 합니다. 더 이상 건들 수가 없다. 그 당시 돈으로 한 2억 9천만 달러 정도. 그 당시? 네, 그 당시 19세기에 2억 9천만 달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도 어느 회사가 3억 달러 이제 부도냈다. 그럼 3,600억. 야씨 만만치 않네. 시장이 잠깐 한번 휘청하잖아요. 그때 뭐 수십조 원대 되겠는데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결국 파산 때 결산을 해보니까 총 사망자 22,000명. 어휴. 예. 그리고 프랑스인들의 80만 명이 이제 노후 자금이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이 되게 불쌍해요. 가끔 이런 거 투기 역사를 읽다 보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이런 거 막 투자를 했다가 날려먹죠. 그러니까 이거 민간 기업은 불안해. 국채가 최고야. 그래서 이제 뭐 아르헨티나 국채, 러시아 국채 이런 거 샀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국채를 많이 샀어요. 프랑스가? 예. 프랑스 국민들이. 그래서 나의 따뜻한 노후를 믿고 국채를 샀는데 문제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러시아 혁명이 나면서 다 휴지가 돼버렸죠. 그렇겠네. 선진국 국민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889년에 이제 파산을 하고 그래서 이게 되게 대규모 프랑스 역사상 첫 번째 금융 스캔들이에요. 야 3억 달러 가까운 돈 걷어서 다 어디다 썼냐. 정글에다 갖다 퍼붓다는 게 말이 돼? 장부 보자. 뒤져보니까 이거 뇌물 아니야? 언론사에 로비한 거 아니야? 광고 실어주는 조건으로 뭐 한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속속 드러납니다. 그런 정황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레셉스와 더불어서 이 운하 회사를 이제 세일즈하는데 도움을 줬던 양반이 에펠이에요. 에펠? 예, 에펠탑의 그 에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토목쟁이니까 잘 됩니다라고 했는데 아닌 거야. 그래서 너 돈 받았지? 그래서 저 안 받았는데요. 막 해서 재판 끌려가고 한바탕 난리가 났군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파산 후에 한 5년이 지난 1894년에 조용히 다른 프랑스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이 회사가 이제 파산한 프로젝트를 인수를 해요. 헐값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 회사는 철저하게 이거 다른 나라에 팔아서 네, 돈을 버는 목적인 거죠. 약간 사모펀드 같은 느낌이네. 벌처 펀드 같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 회사도 이제 나름 진심이었던 게 레셉스 옆에서 쭉 보니까 저렇게 해가지고는 이 세일즈를 못해. 이거 안 되는 사업이야.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만들어야 돼. 네. 그래서 운하가 이 스타일로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젊은 토목 기사들을 이 파나마 정글에 다시 투입을 합니다. 갔다 오고 나니까 평면은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간문식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의 모양대로. 그렇죠. 계단식. 예. 그래서 프랑스가 기본 플랜을 다 세워놔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세일즈를 하는 거죠. 자, 저희한테 이 사업권을 가져가시면 저희가 여기다가 사업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면 기본 계획 다 일체 넘겨드립니다. 네. 사세요.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쯤 돌아가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슬슬 이제 보는 거죠. 프랑스 형님이 안 됐으니 다시 그럼 우리가 해봐야지. 그리고 이제 미국이 19세기 후반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몸집이 커집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중미, 남미까지는 좀 멀지만 특히 중미 지역은 우리 앞마당이지. 라고 하면서 중미 운하 건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되게 많아져요.
이게 전쟁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 네. 미국이 이제 스페인하고 전쟁을 벌였죠. 미서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 쿠바를 네네네. 다투고 이제 전쟁을 벌였죠. 네. 그런데 이때 이제 여기 섬나라니까 쿠바가 해군 전함을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동해안 지역에는 해군 전함만 가지고 과연 스페인이랑 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전함을 호출을 합니다. 너 이쪽으로 와라. 근데 남미 돌아가야 저 되니까. 밑에까지 와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함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하염없이 늘어지는 거죠. 저기 운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운하를 파자라는 게 이제 미국 의회가 미국 정부가 이제 합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디에 팔 거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방송 지금 3번째 보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 제일 유력했던 후보는 당연히 파나마, 네. 그리고 니카라가 이제 두 곳이었어요. 그래서 파나마는 단점이 뭐냐면은 야 천하의 레셉스도 실패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겠어? 그리고 간문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가능한 거야? 이런 거가 제일 이제 걱정거리였고 니카라가 같은 경우는 여기 큰 호수도 있고 비교적 강도 있고 수월할 것 같은데 문제는 주변에 자꾸 화산, 지진 이런 게 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티격태격 하던 와중에 니카라가에서 이제 화산 폭발이 나서 그게 우표에 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파나마파 의원들이 우표를 막 여기다가 무슨 우산을 짓겠냐, 네. 제정신이냐. 네. 그렇게 해서 좋아. 그러면 파나마를 결정하게 네.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네. 하려면 콜롬비아 이 지역을 당시 다스리고 있던 지역은 콜롬비아니까 콜롬비아 정부랑 이제 일단 협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902년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네. 우리가 아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말고 시어도 루즈벨트가 있죠. 테디. 네. 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제 중남미 지역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 이제 크게 세력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취임하자마자 거금 4천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프랑스로부터 이제 사업권을 사들입니다. 너 다 자료 다 내라. 네네네. 예,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는 돈 버는 거죠. 잘 팔았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사업권을 산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콜롬비아 대사를 백악관으로 부릅니다. 네. 불러놓고 난 다음에 살벌하게 협박을 합니다. 도장 찍어. 그게 뭐냐면은 자 운하 건설 노선이 우리가 이렇게 잡아보니까 여기 있어. 요 운하 건설 지역 폭 16km 요 땅은 미국한테 콜롬비아가 99년 동안 조차한다. 대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매년 이제 관리비나 임대료는 줄게. 도장 찍어. 그래서 이제 헤이에란이라는 이름의 이제 조약을 체결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살벌했다고 그래요. 분위기가. 네, 분위기가. 근데 이제 이게 대사가 찍는다고 안 되는 거잖아요. 동국에 가서 의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콜롬비아 상원은 이 뭐 말도 안 되는 이 매국노 같은 XX 못해. 하고 싶으면 우리한테 직접 협상해. 막 그리고 조건을 막 계속 높입니다. 그래요. 예. 만드는 건 좋은데 우리한테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 대분도 보장하고 가라라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렇게 해서 뭐 콜롬비아랑 일일이 협상해가지고 가면 시간도 시간이고 남는 게 없어. 그냥 해.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다 보니까 이 파나마 지역에 독립을 하겠다고 얼망졸망한 몇몇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캐치를 합니다. 거기를 이제 지원하는구나. 그래서 얘네들한테 야 너희들이 미국한테 지원을 요청해.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 파나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네. 모르죠. 우린 독립 생각까지는 없었는데요. 뭐 뭔가 독립인데 뭐 미국은 도대체 어디 있는 나라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라고 했는데 요때 이제 프랑스인이 개입을 합니다. 비노 바리아라는 이름의 프랑스인이 이 파나마 지역에 이제 있었어요. 주로 이제 철도와 관련된 사업 관련한 것들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야 이게 지금 미국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우리는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자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11월 2일 날 갑자기 이제 독립을 선언합니다. 우리 독립. 일단 선언. 예. 그래서 12월 2일 날 독립운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월 3일 날 우리는 파나마 공화국으로 독립했다. 라고 이제 가는 거죠. 진도 굉장히 빨리 가시네. 진도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딱 이 소리가 나오자마자 이 파나마 앞쪽에 이제 미국 전함 3척이 딱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가 이거 뭐야? 뭐 반란군 진압해야지 그러고 이제 왔는데 미국 전함 3척이 딱 버티고 있는 걸 보고 깨갱하고 그냥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12월 2일 날 독립운동 시작, 11월 3일 날 독립선언, 다시 3일이 지난 11월 6일 날 미국이 이제 파나마를 승인합니다. 너희 독립 승인. 일주일도 안 돼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독립운동해서 이렇게 독립운동도 이렇게 효율적일 수 있어요. 야, 군함이 좀 있었어야 되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당연히 프랑스인 비노 바리아겠죠. 그래서 미국은 이 비노 바리아를 그 주 파나마 미국 대사로 임명합니다. 아, 그럼 그때 그은 국경선이 지금 그대.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옛날에 그냥 저 콜롬비아 땅이었다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콜롬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 우리 땅인데 미국이 뺏어간 거야. 제국주의 저 약간 새끼들이. 좀 이런 거죠. 지금. 장감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노 바리아가 주 파나마 미국 대사가 돼서 네. 자기가 이제 다 지도했던 친구들이 다 파나마 지금 뭐 대통령 뭐 올망졸망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상 찍어. 라고 그래서 그 운하지대에 대한 이제 통제권을 미국한테 이제 99년간 넘겨주는 사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콜롬비아 파나마 사이가 썩 지금도 좋지는 않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바탕 관세가 좀 또 쌓이기도 했었죠. 예. 그 양쪽에 있는 다리안 갭이라고 밀림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직접 교류는 그렇게 많지는 이제 않고 주로 바다를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자 땅에 대한 소유권도 확보했어. 그다음에 사업권도 사들였어. 파기만 하면 되네. 파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904년 5월 4일 날 이제 프랑스로부터 자산을 다 인수해서 네.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처음에 좀 헤매요. 야, 이 머나먼 곳에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미국 대륙 횡단 철도 놓는 거랑 격이 다르다 이거는. 예. 그리고 이제 이 먼 곳까지 누가 가서 일을 할 거냐. 이 동네 근처에서 일할 만한 사람들은 프랑스 애들이 벌써 다 시를 말렸다. 아니 뭐 22,000명이 죽을 그러니까요. 정도면. 그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고 소문났는데 누가 가겠어요. 그 존 프랭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등장을 합니다. 야, 이 공사라는 게 이게 한두에 뭐 텐트 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내가 제대로 잘 지낼 수 있다 생각을 해야 내가 장기 프로젝트를 참여하지, 안 그러면 안 해. 네. 그래서 운하를 파는 게 아니고 먼저 도시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기반 시설, 하수도 파고, 네. 집 짓고, 학교 짓고 이런 것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진짜 미국이 진심으로 이제 사업할 모양이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동안에 잘 관리가 안 돼서 버려져 있던 철도, 1855년에 만들었던 그 철도를 다시 이제 재건을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공사 여건을 딱 확보를 이제 하게 되는데 문제는 황열병이에요. 황열병. 예, 이 여기까지만 와도 벌써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죽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그래서 당시 이제 미 육군의 소장이었죠. 윌리엄 크로포드 고르거스라는 이름의 네. 소장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이분이 이제 원래 본인이 황열병에 한번 걸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황열병이 얼마나 지독한 놈인지. 네네. 그래서 이 황열병은 내가 씨를 말리겠다라고 결심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유를 몰랐어요. 황열병이 도대체 뭐 때문에 생기는지. 뭐 때문에 생기는 건지. 근데 이 양반이 여기 파나마에서 이 일을 담당할 때쯤 돼서 이제 이게 모기 때문이다. 라는 게 알려진 거죠. 모기 싹 잡아라. 그렇죠. 근데 모기를 잡기 힘들잖아, 날아다니는 걸. 그래서 모기는 잠자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고르거스 소장은 그래서 두 가지 무기를 씁니다. 네. 일단 물을 다 뺀다. 물을 뺀다. 웅덩이를 없앤다. 거기 이제 모기들이 알을 까니까. 그렇죠. 네. 웅덩이를 최대한 없앤다. 네. 그래서 뭐 심지어 성당에 있는 성수 받쳐놓는 이 여기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그 되나? 예. 그리고 이제 그래도 축축하고 남는 데도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는 이제 대규모로 휘발유를 뿌립니다. 기름을 뿌리면 네. 이게 장구벌레들이 호흡을 못 하잖아요. 죽겠죠. 예. 그래서 한쪽에서는 공병대를 동원해서 이제 물 빼는 작업들을 대규모 작업들을 하고 한쪽에서는 열심히 이제 그 당시에 살충제가 없으니까 이제 석유를 쫙 뿌리는 거죠. 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황열병을 통제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황열병이 없어졌다는 아니고 황열병으로 걸려 죽는 애들 때문에 공사를 못 하겠어가 아니고 자관 이 정도 피해는 감내할 만해. 상당히 줄였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러한 전통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 미국한테 큰 도움을 주죠. 어디 섬 점령하면 일단 물부터 다 물 빼고 모기 통제 거기다가 이제 석유 갖다 붓고. 물론 이제 환경엔 매우 안 좋겠으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애들이 남겨놓고 간 이제 4천만 달러에 다 인수했잖아요. 네. 장비를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저거 가지고는 안 돼. 저거 가지고는 안 돼. 당시 이제 미국 친구들이 자랑하던 이제 크고 웅장한 아메리칸 스타일의 장비를 이제 새로 투입을 하는 거죠. 네. 초거대 다 레일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파쇄기, 뭐 콘크리트 믹서, 뭐 크레인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이제 기계화 작업을 투입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1904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10년 만인 1914년 8월 15일 날 운하 공사를 종료를 하고 개통시킵니다. 10년 만에? 예, 10년 만에. 생각보다 빨리 했네요. 어마어마한 또 희생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때도 몇천 명도 사망을 했죠. 20세기 초반이니까 가능했던 일이죠. 돌관 작업 한 거죠. 요즘 스타일로 보면. 네. 야,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 이 파나마 운하 여기는 그러면 지금까지 99년이면 그렇죠. 1904년 뭐 1903년 4년이 되었으니까 지났네. 지났죠. 그럼 다시 뭐 또 임대했어요? 아니죠. 반납했죠.
아 그럼 이제 파나마가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 파나마 운하가 개통이 된 다음에 네. 여기는 파나마와 미국이 체결한 조약에 따라서 네. 파나마 운하지대, 파나마 네. 캐널 존이라고 부르는 네. 미국 땅이 된 거예요. 99년간. 그래서 1903년부터 네. 1979년까지 파나마 운하지대라는 명칭의 영토가 이제 미국령이 존재를 하는 거죠. 왜 그건 79년이에요? 1903년이면 예. 2002년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네. 끝을 냈어요. 아, 따라서 뭐 협의를 또 했군요. 예.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하 중심선을 딱 놓고 거기서부터 양쪽으로 8km씩 8km? 예. 와, 넓게 갔다. 예. 설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마일 16km. 예. 네네네. 예. 그렇게 한 거죠, 보면은. 아.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운하라는 거는 누가 관리해야 되느냐?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미서 전쟁, 스페인 전쟁 할 때 군사적인 목적이 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성, 이제 미국이 국방부가 만들어진 거는 이제 네. 2차 세계 대전 이후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전쟁성이 이제 있었어요. 전쟁성. 예. 전쟁성 장관이 이제 감독하는 걸로 그 군사시설로 이제 관리됐던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관련 뭐 여러 가지 행정 관청들이 설치됐는데 총 책임자는 이제 육군 대령이 파견 나가서 하는 걸로. 그럼 당연히 육군 대령 혼자 나가겠어요? 군인들도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운하와 운하 주변 지대에 미군이 주둔해서 여기에 대한 치안 뭐 이런 걸 담당을 이제 했던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 지금 파나마 지도에서 보시면 파나마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운하가 있는 셈인데 토가 이제 분단된 거잖아요. 가운데 미국 땅이 미국 땅이니까. 예, 딱 있으니까 그러면 못 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제 다니는 것 자체는 그냥 다닐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특정 시설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만 이제 제약을 받았는데 문제는 파나마 이제 운하지대에 와서 관리를 할 때 모습이 전형적인 이제 20세기 초 중반의 이제 미국 모습이었다는 거죠. 철저하게 이제 백인 위주. 그 다음에 이제 원주민이라든지 흑인이라든지 네네. 파나마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2등, 3등 시민 대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갈등이 이제 심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03년서부터 이제 이 지역에 미군들이 와서 살기 시작을 하고 잠깐 주둔하는 게 아니고 가족도 데리고 와서 살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애들이 이제 태어나는 거죠. 네. 근데 이 땅이 미국 시민권 받는 땅이야? 아 미국 땅이긴 한데 네. 법적으로는 미국 땅인 것 같은데 거기서 태어나면 미국 미국 시민권을 주나? 그래서 미국 당시에 이제 뭐 헌법이나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명확한 규정이 정말 없군요. 규정이 상당히 애매한 거죠 이제 보면은. 예. 그래서 야 이거 분명히 미국 땅인데 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또 법원에 가니까 아니 그거는 이게 운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미국이 관리하는 거지 영구히 미국의 땅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럼 거기에 태어나는 사람이라고 해서 미국 사람이라는 그거 준다? 야 그러면 곤란하지 않아? 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꽤 큰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1937년에 이제 법률이 만들어져요. 네. 아 법으로 정하면 되잖아. 파나마 운하지대에 태어나면 미국인 시민권 준다.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37년부터는 됐는데 네. 그럼 그 전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전에는 어떻게? 예. 그래서 그냥 뭘 따져 법이 있으면 그 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냥 자동빵이지. 뭐. 이렇게 됐는데 여기 약간 좀 이렇게 애매한 구석이 있는 거죠. 법에서 정확하게 소급해서 간다 이런 말이 없었으니까 21세기 들어와가지고 미국 대통령 선거 때 한번 좀 문제가 살짝 되기도 했었죠. 아 그래요? 이제 지금 돌아가셨죠. 그 존 맥케인 상원의원, 네. 예,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떨어진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여기 고향이 여기예요. 파나마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양반이 언제 태어났냐면 1936년에 태어났어요. 야, 딱 1년 전이네. 1년 전이니까 37년이면 문제가 없는데 아니 확실해? 존 맥케인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게 확실한 거야? 라고 이제 잘못 해석하면 아예 자격 없는 사람이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외국인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도 이제 미국 시민권 맞아? 막 이런 이야기 논란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케인도 했는데 야, 그 정도면 뭐 넘어가는 거지라고 해서 이제 큰 문제까지는 안 됐지만 어떻든 간에 꽤 유명한 분들이 이 파나마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네. 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파나마 운하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승리를 가져온. 예, 그렇죠. 왜냐면 대서양 전쟁에서 대서양 쪽에서 이제 독일한테 승기를 잡으니까 쫙 이제 태평양으로 쉽게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러 차례 일본도 잠수함을 동원해가지고 이 파나마 때려부시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뢰로 관문을 파괴한다. 내지 이제 비행기를 조립을 해가지고 이륙시켜서 수상 비행기를 폭탄 몇 발만 떨구면 여기는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워낙 뭐 빡빡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몇 번 이제 시도도 하고 했는데 이제 현실로 옮겨지지는 않았죠. 예. 야, 그럼 이제 이건 이제 미국 땅이 좌우로 이제 8km씩 한 16km가 미국 땅으로 쭉 그렇죠. 이어지는 거고. 예. 여기 대해서 파나마 국민들의 뭐
저 반발 이런 건 없습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이제 점점 높아지는 거죠. 이제 국가 민족의식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그렇죠. 예, 아니 뭐 전쟁도 끝났는데 쟤네들이 왜 자꾸 있는 거야? 그래서 1959년에 이제 대규모 이제 시위가 벌어집니다. 미군은 떠나라. 뭐 나는 내용도 있었지만 사실 핵심은 뭐냐면 아니 파나마 땅인데 거기에 왜 파나마 국기를 걸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잠깐 빌려 쓰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파나마 운하에다가 파나마 국기를 걸어라. 네. 라는 게 이제 핵심 요구 사항이 되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이 지역에 있던 미국인들은 이게 무슨 미국 땅인데 무슨 파나마 국기냐. 라고 우리 때문에 독립한 거야 임마. 그렇죠. 그러면서 양쪽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폭력 시위가 벌어지면서 몇 차례 이제 시위가 벌어졌고 특히 1964년 케네디 대통령이 있던 시절에 대규모 폭동이 발생해서 수십 명이 사망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그 텔레비전의 시대잖아요. 미국이 이제 파나마 국민들을 막 탄압하고 진압하고 그게 또 방송을 탔군요. 방송을 타는 거죠. 민족주의 그 감정이 높은 중미, 남미 이런 지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미국은 물러가라. 반미 이제 연합 세력이 만들어지고 당연히 이제 소련, 중국도 또 측면 지원해주고. 그런 측면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뭐 베트남전이나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안 그래도 어려운데. 안 그래도 어려워지기 이제 시작을 한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아니 뭐 어차피 이제 우리가 100년 쓰기로 했으니까 21세기에 논의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 계속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양키 고홈 여기도 많이 나왔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1977년, 1976년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지금도 살아계시죠. 어떻게 보면 약간 도덕주의 외교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거는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 조약을 이제 파나마 정부랑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반환해줘요 조기에. 그렇죠. 조기에 반환하겠다. 그래서 반환을 하는데 운하 자체는 조금 더 시간을 달라. 정리할 것도 많고. 근데 8km 그 대부분의 지역은 빨리 반납하고 미군도 철수시키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도 의회에서 이게 비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비준이 또 안 돼요? 그래서 미국 상원에서 경론이 벌어집니다. 이게 제국주의 산물이다. 아니다. 미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래서 결국 한참 싸우다가 투표하니까 68대 32. 찬성이 68, 반대가 이제 32. 그럼 찬성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조약에 대해서는 비준은 3분의 2 찬성이어야 돼. 반반이 아니고. 67석이 나와야 되는데 68석이니까 정말 턱걸이로. 그래요. 네. 마치 이거는 그 헌법 개정하는 것처럼 아주 중대한. 그렇죠. 왜냐면 미국의 이익에 지금 결정적인 거니까 3분의 2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1979년에 1차로 이제 운하를 제외한 운하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파나마 정부에 이제 돌려주고 운하만 갖고 있었는데 그렇죠. 미군도 철수하고 그리고 이제 1999년 21세기가 도래하기 직전 1999년 12월 31일 날 이제 운하도 이제 파나마에 반환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파나마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파나마 그 운하 주식회사 이제 이런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렇게 반납을 할 때 미국이 이제 이게 뭔데 아쉬웠던 거예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아무도 안 나왔다는 게 뭐예요? 미국 관리 중에서 이 반환식 뭐 이런 거 할 때 아무도 참석을 안 했어요. 원래는 뭐 파나마 무슨 대사든 뭐 이런 사람 그렇죠. 나가고 뭐 국무부 이제 뭐 장관도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양국 간의 관계는 이렇게 해서 더 돈독해질 것이고 이런 이제 멘트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좀 아프긴 아프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나마 너희 다 우리가 독립시켜줬지. 너희 다 지금 미국 달러 쓰지.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배 거의 다 우리 배일 텐데. 그렇죠. 미국으로 가는 배인데 왜 이러냐라는 거 하지만 그건 이제 미국 생각이고 파나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100년 동안에 지긋지긋했던 이제 제국주의의 고리를 끊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야, 이렇게 파나마의 역사가 진짜 운하의 역사네요. 운하 역사예요. 운하 때문에 만들어진 나라지. 만약에 운하 포기 도저히 못하겠어 라고 그랬으면 글쎄요. 지금 콜롬비아 땅일 가능성이 높던지 아니면은 뭐 다른 형태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 파나마 운하 그리고 파나마 운하 건설의 역사 아주 이것도 좀 흥미롭긴 하네요. 이제 파나마 운하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결국. 그래서 미국에 보면 파나마 운하와 관련된 책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심지어 뭐 건설 기계 모델 번호를 추적해가지고 누가 만들었는지에 관한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황열병과 관련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20세기 미국이 세계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랑스러운 몇 가지가 있어요. 파나마 운하, 그 다음에 명왕성,
그다음에 이제 라이트 형제 항공기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미국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그게 있어요. 그렇죠. 파나마 운하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더더욱인다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인 이제 그 공간이잖아요. 세계에 딱 포인트를 초코 포인트를 쫙 잡고 있는 거니까. 그러네요. 예. 자, 이렇게 오늘 또 파나마 운하 그리고 운하 건설의 역사, 파나마의 역사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네. 파나마는 이 정도로 그렇죠. 정리하면 되겠죠? 예, 뭐 세 번 했으면. 자, 그리고 다음엔 또 저희가 더 재밌는 나라, 재밌는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 쉽게 풀어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